안녕하세요. 읽어볼래? 볼래입니다. 왕. 명리심리학이 이제 끝나고 좀 오랫동안 읽었잖아요. 약간은 가벼운? 사실 뭐 가볍기만 한 건 아니지만 마스다 미리 작가의 책으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마스다 미리는 사실 만화를 많이 그렸잖아요. 현재는 30대, 40대의 어떤 언니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부터 만나려고 하는 다미리 작가의 책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소설집을 첫 번째로 내셨던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처음 나왔던 때가 2014년이니까 약 6년 전에 마스다미리 작가가 첫 번째 소설집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너무나 마스다미리 작가는 유명하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시간이니까 1969년 오사카 출생, 2001년에 오엘은 대단해로 만화가에 데뷔를 했고 30대 독신 여성의 애환을 그린 만화 숫장 시리즈가 베스트셀러가 되어 화제를 모았으며 2013년 숫장 마이짱 사와카시라는 제목으로 실사 영화화가 되기도 했대요. 봤는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저서로는 숫장의 연애, 치에코 씨의 소소한 행복, 어른 같은 초등학생, 나의 우주는 아직 멀다, 빨리빨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등 다수 번째 소설집입니다. 책의 제목도 아직 말씀을 안 드렸네요. 책의 제목은 5년 전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스다 미리 지음, 양윤옥 옮김. 책은 소미미디어라는 곳에서 출판을 했고요. 작가의 말을 꼭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작가의 말, 한국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10편의 짧은 소설을 모은 책인데 상당히 야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첫 번째의 5년 전에 깜빡 잊어버린 것은 예전에 좋아했던 남자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한잔 하러 가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단지 말만으로 그를 유혹해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바에서 나온 뒤에 그에게 건넨 5년 전에 깜빡 말하지 못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소설을 쓰면서 나 혼자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 밖에도 결혼을 앞둔 연인들의 이야기, 소소하게 살아가는 부부 이야기, 나이 드신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 등 다양한 소재를 다뤘지만 모두 우리 바로 곁에 친근한 세계를 보여주려고 마음을 썼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에서 마스다 미리 드림. 마스다 미리 작가의 마지막 말이 제일 자신의 가장 큰 특징을 잘 표현해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두 우리 바로 곁에 친근한 세계를 보여주려고 마음을 썼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한결같이 이런 부분을 늘 건드려주는 작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볍다고 말할 수 없지만 가볍고 편안하고 즐겁고 평탄하고 순진하게 순수하게 이렇게 좀 읽을 수 있는 마스다 미리의 글과 그림을 저는 참 좋아해요. 다음 장에 보면 마스다 미리 단독 인터뷰 해가지고 Q&A가 나오거든요. 아주 간단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소설을 쓰는 것과 만화를 그리는 것 어떤 다른 점이 있었나요? 소설은 주인공이 어떤 얼굴인지 작가인 나도 알지 못해요. 그게 무척 신기한 느낌이 들었어요. 얼굴 생김새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표정은 떠오르더군요. 이게 지금 5년 전에 잊어버린 것이라는 마스다 미리의 첫 번째 소설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얼굴을 그렸던 작가잖아요. 근데 이 소설집에는 그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떤 얼굴일까 궁금했다. 그래서 새롭고 재밌었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하지만 얼굴은 모르지만 표정은 떠올랐고 그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다음 질문. 약간 야한 묘사도 있는데 써보시니까 어땠어요? 소설 현대 편집부에서 관능소설 특집이라는 주제로 단편 소설을 써달라는 청탁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내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성적인 묘사가 전혀 없어도 좋으니까 아무튼 작자가 관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써달라고 편집자가 얘기하더군요. 전혀 새로운 과제를 받고 가슴이 설레었던 게 생각나요. 그게 첫 번째 작품 5년 전에 깜빡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뒤에 다시 관능소설 특집으로 청탁이 들어왔을 때 두 마리 세 장을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스다미리 작가는 정말 관능이라는 표현과는 굉장히 먼 내용들을 저는 써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 소설집이 좀 더 특별했고 더 궁금했고 호기심이 발동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총 10편의 이야기에 10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마스다 씨 자신과 가장 가까운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만화를 그릴 때도 그렇지만 등장인물은 모두 나와 비슷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나와 정말 비슷하기도 합니다. 진짜 명답인 것 같아요. 모든 작가의 대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문. 그러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자들 중에서 마스다 씨가 가장 좋아하는 건 누구일까요? 머스코비라는 단편에 빵집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분의 넉넉한 선량함이 좋았어요. 머스코비는 6년쯤 전에 제가 맨 처음으로 쓴 단편 소설이었어요. 마지막 질문.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한마디. 어떻게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떠안고 있지만 순간순간 행복의 존재 또한 믿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이 책의 끝부분에는 자그마하지만 뒤풀이 만화도 있습니다. 즐겁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위로가 되죠. 어떻게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떠안고 있지만 순간순간 행복의 존재 또한 믿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저는 이거 제 개인적으로요. 사실은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었고 굉장히 열심히 벌면서 생활을 했는데도 턱없이 갚기에는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늘 뭔가 어떻게 해봐도, 정말 이 말이 딱 맞아요. 어떻게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떠안고 살았죠. 그래서 늘 정말 뒤가 캥기는 듯한 그 찝찝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행복한 일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런 존재들 또한 있었고, 그걸 나는 믿고 싶었고, 그걸 좀 마스다 미리 작가가 늘 염두에 두고 글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 작가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누구도 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참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차례를 보면 총 10편의 단편 소설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한번 말씀드렸던 5년 전에 깜빡 잊어버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 마리 세 장, 세 번째는 문, 네 번째는 섹스하기 좋은 날, 다섯 번째는 데니쉬, 여섯 번째는 머스코비, 일곱 번째 둑길의 저녁 노을, 여덟 번째 각설탕집, 아홉 번째 버터 쿠키 봉지, 열 번째 쌍둥이 바람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읽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읽어볼래 시작합니다. 1. 5년 전에 깜빡 잊어버린 것. 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낡은 빌딩의 지하에 그 반은 있었다. 하세가와였나? 기무라였나? 가게 이름이 그런 성씨였던 것 같은데 자리에 앉으면서 잊어버렸다. 디귿자 모양의 카운터에는 우리 외에 두 팀의 커플이 있었다. 작은 양초 불빛에 비쳐 남녀의 얼굴만 흐릿하게 떠오른 것처럼 보였다. 뭐 마실래? 여기 프루트 칵테일이 꽤 괜찮아. 제철 과일을 쓰거든. 맥주로 할게요. 목이 좀 말라서. 그럼 나도 맥주로 하지. 라고 가타오카는 말했다. 단 것은 질색이었다. 그런 점까지 역시 나는 여자다운 귀염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다. 옛날 앨범을 들춰봐도 사진 속의 나는 모두 난처한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다른 여자애들이 귀엽게 V자를 그리는 그 옆에서 가게 앞 깃발 장대처럼 서 있는 애, 그게 나였다. 가타오카를 만난 건 5년 만이다. 5년. 전에 계약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그의 어시스턴트로 일했다. 요즘 어떤 일 하고 있어? 사무직이에요, 건설회사에. 그래? 가타오카 씨는 지금도 영업부예요? 여전히.
나란히 앉은 옆 얼굴이 새삼 반가웠다. 그 즈음에도 나는 가타오카의 왼편 옆자리에 앉았었다. 항상 그의 결혼 반지가 잘 보였다. 오늘 밤에도 약지에 반지가 빛난다. 자주 오세요, 여기? 가끔. 가타오카는 점원이 가져다준 맥주잔을 들며 자, 그럼 이라고 말했다. 기본 안주로 소금 뿌린 잠두콩이 나왔다. 이러고 얼마나 받는 걸까? 세련된 바에 와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해버린다.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난 처음에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 잠두콩을 벗기며 가타오카가 내게 말했다. 바뀌었나요, 나? 어른스러워졌어. 무슨 말씀을. 이제 곧 36이에요. 어른스러운 걸 지나 이젠 아줌마죠. 36의 아줌마면 45인 나는 뭐가 되나? 아, 죄송합니다. 사과할 것까진 없고. 가타오카는 웃으면서 잠두콩을 입에 던져 넣었다. 함께 일하던 시절 딱 한 번 가타오카와 이렇게 바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어디 나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을까? 딱히 별 이유도 없이 잠깐 한잔하고 가자는 얘기가 나왔다. 나는 가타오카와 둘이만 있게 된 것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연거푸 네네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던 것 같다. 내심으로는 어떤 썸씽이 생기기를 기대했으면서. 그날 밤 가타오카가 원한다면 따라가도 좋다고 생각했었다. 따라가면 불륜이 되는데 그래도 상관없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았다. 나라는 네모난 상자에서 뛰쳐나가고 싶었다. 결국 가타오카가 나를 원하는 일은 없었다. 5년 만에 만난 가타오카. 역시 잘생긴 남자다. 어머니가 미국인이라던데 라는 동료들 사이의 소문을 나는 꽤 오랫동안 그대로 믿었다. 윤곽이 뚜렷하고 눈동자는 옅은 갈색, 턱 밑으로 약간 살이 붙었나? 아직 그 회사 다니나요? 스카다 씨는? 응? 나하고 같은 시기에 계약 찍으러 왔던 스카다. 아, 걔 진즉 관뒀어. 가타오카가 차갑게 말했다. 전문대학을 갓 졸업한 스카다는 그때 20살이 될락말락한 나이였다. 나와 가타오카 둘이서만 바에 들렀던 그 다음날 스카다는 잠깐 좀 보자면서 나를 탕비실로 불러냈다. 무슨 일로 그러나 하고 긴장하고 있으려니 어젯밤에 가타오카 씨하고 바에 갔죠? 거기서 곧장 내 원룸에 왔었어요. 그 말만 하고 휙 돌아서서 가버렸다. 분노에 찬 그녀의 엉덩이가 보란듯이 좌우로 흔들렸다. 그 건방진 어린 아가씨와도 이미 헤어진 모양이다. 사귀셨죠? 스카다하고.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다. 가타오카는 이런 하며 웃었다. 그리고는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다. 다들 알고 있었죠. 최소한 영업부 여직원들은 모두 다. 가타오카 씨 인기 있었으니까. 그리 싫지만은 않은 얼굴로 가타오카는 진짜? 라고 말했다. 인기가 있었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다. 오늘 밤 가타오카는 면바지에 운동화에 활동적인 차림새였다. 업무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집이 이 근처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사한 걸까? 축구. 거래처 부장 아들이 시합에 나온다고 해서 그거 보러 갔었어. 그렇군요. 힘들다. 토요일인데. 이겼어요, 시합은? 0대0 무승부. 칭찬해줄 수도 없고 위로해줄 수도 없고 부장 집에서 한잔하고 또 한 군데 밖에서도 마시고 긴 하루였어. 기분이 나쁘면 자꾸만 눈을 내리까는 버릇은 옛날 그대로다. 언짢은 표정의 가타오카는 섹시한 분위기를 풍겼다. 담뱃불을 끌 때 내보이는 따분한 듯한 얼굴에조차 깜빡 홀려버렸다. 회사 여직원들은 그런 그에게 기회만 닿으면 친절을 베풀고 싶어 했다. 그걸 못 본 척 무시해가며 나는 옆자리에서 컴퓨터만 들여다 보았다. 이랬을 마음을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모두들 너무 잘해주는 인기남? 그런데 그 사람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자꾸만 마음이 가는. 그치만 대놓고 말하기도 싫고 대놓고 말할 용기도 없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나도 같이 얼싸덜싸 하고 싶지도 않고. 잠깐 화장실 좀. 일어서다 휘청해서 가타오카가 팔을 잡아주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당황해서 목소리가 커졌다.
커플 손님이 동시에 이쪽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항상 이렇다. 뻣뻣하고 어리바리한 나. 화장실에 들어서자 큰 한숨이 터졌다. 왜 오늘 밤 이런 곳에 와버렸을까? 재즈 음악도, 발이 닿지 않는 스툴도, 달콤한 칵테일도, 이 고급 바의 모든 것이 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비참한 기분으로 손끝에 시선을 떨구자 샴페인 골드색의 매니큐어가 반짝였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본다. 화장실 거울에 보이는 것은 내가 모르는 나였다. 하늘하늘한 검은 실크 원피스, 깊이 파인 가슴에는 긴 진주 목걸이가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 그랬다. 오늘 나는 특별한 것이다. 친구 결혼식에 다녀오는 길이라서 머리도 메이크업도 예쁘게 하고 있다. 결혼식 접수를 맡아달라고 하는지라 분발해서 2달 전부터 미용실을 예약했다. 전문가가 해준 메이크업이 너무 진하지 않은지 걱정스러웠지만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에게서 엄청 예쁘다, 잘 어울린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아직 온기를 유지하고 있던 그 자신감 덕분에 역에서 우연히 눈에 띈 가타오카를 불러 세운 것이리라. 이거 너무 공감 가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남자. 그때는 나에게 어떤 눈길도 주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를 만났을 때 오늘의 나는 꽤 괜찮고 예쁘고 섹시하고 멋있고 매력적이니까 꼭 한 번쯤 말을 걸고 싶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거울 속의 내게 살짝 미소를 지어본다. 괜찮아. 마법은 아직 풀리지 않았어. 자리로 돌아갔을 때 가타오카의 어깨를 슬쩍 쓰다듬었다. 가타오카가 하는 얼굴로 나를 보았다. 술 취했나봐. 내 얼굴 빨개졌어요. 괜찮아? 아마도 괜찮으냐고 물었으면서 가타오카는 추가 주문 뭐 마실래? 라고 물었다. 자신은 맥주가 아닌 술을 시켜놓고 있었다. 그거 뭐예요? 한 모금 마셔봐. 내미는 가타오카의 유리잔에 입술을 댔다. 쓰고 아릿한 향기가 입안에 퍼져서 나도 모르게 컥컥거렸다. 큼직한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준다. 맥켈런 스카치 위스키야. 귓가에 입김이 훅 끼쳐서 나도 모르게 스르르 눈을 감아버릴 뻔했다. 나는 프루트 칵테일로 마셔볼까요? 가타오카의 눈동자를 빤히 바라보며 나는 말했다. 얼마나 떨렸을까? 좋아하던 남자잖아요. 내 앞에 연한 초록빛 칵테일이 나왔다. 똑 부러질 것처럼 섬세한 유리잔. 사뿐히 잡아 치켜들었더니 나 자신까지 여리고 우아한 여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살짝 얼린 멜론 술이었다. 가타오카 씨, 내가 전부터 궁금하던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뭔데? 근데 그만둘래요. 나 아무래도 취해버린 것 같고. 게다가 좀 이상한 얘기랄까? 약간 야한 얘기라서. 가타오카가 뭐야, 뭔데? 라고 호기심을 드러냈다. 말해봐 라면서 천천히 한쪽 다리를 들어 다른 쪽 다리에 얹는다. 그게 온도에 관한 거예요. 나는 말했다. 온도? 네, 온도. 남자들은 그걸 알아요? 뭐? 온도라니? 그게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의 온도 말이에요. 여자 안에. 한 호흡의 침묵 뒤에 가타오카가 피식 웃었다. 그러더니 그런 뜻이야? 라고 말했다. 알지, 뜨끈해. 아는군요. 알고 말고 딱 좋은 온도야. 엄청. 그래요? 그런 게 궁금했어.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남자친구도 없고 있어도 못 물어보죠, 창피해서. 나한테 묻는 건 괜찮고? 그래도 가타오카 씨는 어른이시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칵테일을 한 모금 마셨다. 바에는 2명의 바텐더가 있어서 한 사람은 조금 전에 들어온 남자 손님과 낚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아까 칵테일을 만들어준 젊은 바텐더는 부르퉁한 얼굴로 유리잔을 닦았다. 카운터 구석 쪽에는 수국꽃이 장식되어 있었다. 근데 가타오카가 어깨를 슬쩍 맞댔다.
그리운 향수 냄새가 났다. 가타오카를 좋아해서 나는 향수 바르는 남자까지 좋다고 생각했었다. 그냥 좋아한 게 아니네요. 꽤 좋아하셨네, 이분이. 그쵸? 향수 바르는 남자까지 좋아했대잖아요. 가타오카가 향수를 뿌리니까. 이제 가타오카가 질문합니다. 여자 쪽은 어때? 네? 온도를 알아? 들어와 있을 때? 글쎄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해보는 척했다. 내게 되물으리라는 건 물론 예상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가타오카가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라고 말했다. 이제 곧 지하철 막차가 떠날 시간이다. 뿌뿌. 느낌 아시죠? 첫 남자는 대학 선배였다. 학창 시절부터 5년을 사귀다 헤어졌다. 첫 경험 뒤에 나는 그의 침대에서 물었다. 온도 아는 거야?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알지, 따뜻해 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 온도가 어떤지 난 잘 모르겠던데. 아니 그게 맛 비벼지는 촉감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는 너 같은 애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미치겠다 라면서 다시 한번 나를 덮쳤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나 같은 애라니? 어떤 애? 그는 컬컬한 목소리로 말했다. 착실한 애. 착실한 애가 야한 소리를 술술하면 엄청 흥분돼. 바에는 아까부터 에어컨이 켜져 있었다. 이제 막 6월로 접어들었을 뿐인데 벌써 후덥지근한 밤이다. 가타오카에게도 첫 경험 때와 똑같이 대답했다. 저기요. 뭔데?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온도가 어떤지 잘 모르겠던데요. 아니 그보다 온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은. 맛 비비는 촉감에만 정신이 팔려서. 맛 비빈다? 라고 가타오카가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자네 같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두근두근 하는데? 라고 말했다. 가타오카는 흘끔 손목시계를 보았다. 어쩐지 오늘 밤 아주 재미있네.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만나기도 했고. 저도 재미있어요. 그나저나 진짜 자기 분위기가 싹 달라졌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있었나 했어. 술을 마시기 시작한 뒤로 가타오카는 한 번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역에서 인사할 때 일부러 이름을 밝혔는데도 벌써 잊어버린 것이다. 개새끼네요. 함께 일하던 시절에도 늘 내 이름을 틀리곤 했다. 진짜 짜증났겠다. 존재감이 너무 없었다라는 굉장히 슬픈 얘기잖아요. 아까 그 얘기 말인데요. 무슨 얘기? 온도 얘기. 아, 이제 그만할까요? 그런 얘기? 아니야, 말해봐. 가타오카의 손등이 테이블에 놓인 내 손가락 끝을 툭 건드렸다. 온도라고 하면 둘이 서로 만지는 단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그렇지. 가타오카는 일부러 은근슬쩍 전이 말이지? 라고 내게 입을 바짝 대고 말했다. 입김이 훅 달아올라 있었다. 둘이 서로 만지다 보면 조금씩 내 안이 촉촉해지고 그 바람에 원래 맞붙어 있던 그곳이 좀 더 꽉 조여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양면 테이프로 딱 붙인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 뭐야, 뭔데? 그 다음에 허벅지를 단숨에 크게 벌리면 순간적으로 서늘한 차가움이 느껴져요. 아니 그게 왜냐면 촉촉하게 맞붙어 있던 부분에 갑작스럽게 공기가 통하잖아요. 나는 숙이고 있던 얼굴을 들어 가타오카를 바라보았다. 차가움을 느끼면 그러면 어떤데? 어떠냐면 손으로 해주는 것과는 또 다르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가타오카는 다시 한번 다리를 바꿔 얹었다. 그러고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네 라고 말했다. 죄송해요. 이상한 소리만 해서. 나 역시 좀 취했나 봐요. 가타오카 씨, 잔 비었어요. 아니 오늘은 그만해야겠어.
라고 가타오카는 조용히 말했다. 슬슬 나갈까? 그럴까요? 밖으로 나오자 도로가 젖어 있었다. 미적지근한 바람이 불었다. 비가 내렸나 봐요. 그런 모양이네. 우리는 역 앞에 큰 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빌딩 틈새로 보이는 구름은 뭔가에 빨려드는 것처럼 휙휙 밤하늘을 흘러갔다. 좁은 골목에서 큰 길로 나서자 이자카야 체인점 앞에서 젊은 애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다. 어떻게 할까? 막차는 끊겼지? 가타오카가 몸을 가까이 대며 속삭였다. 슬쩍 턱을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 잽싸게 입을 맞추려 할 것 같았다. 가타오카의 손이 천천히 내 허리를 더듬으려고 했을 때 나는 오른손을 번쩍 쳐들었다. 빈차라는 불이 켜진 택시가 속도를 줄이며 내 옆에 와서 섰다. 가타오카 씨, 오늘 즐거웠어요. 어디선가 또 뵙죠. 나는 빙긋 웃었다. 택시에 올라탈 때 원피스 자락이 말려 올라가 허벅지가 드러났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 느낌 아시겠어요? 뒤통수죠. 정말 제대로 옆통수 뒤통수 시게 맞겠는데. 가타오카를 남겨두고 택시는 출발했다. 차 시트에 몸을 기대자 돌연 웃음이 치밀었다. 입을 해벌린 채 멍해져 버린 그 얼굴이라니. 나 혼자 실컷 웃었다. 웃으면서 오늘 밤 역 앞에서 그를 발견한 순간부터 이렇게 해줄 생각이었다는 마음이 들었다. 5년 전 둘이서 한잔했을 때 가타오카가 내게 했단 말이 줄곧 잊히지 않았다. 학교 선생님하고 술 마시는 것 같네. 새로 사랑을 시작해도 그 말이 쿡쿡 가슴을 찔렀다. 아차차, 어떡해. 결혼식 답례품이 담긴 종이봉투를 가타오카가 대신 들어주었는데 그걸 깜빡했다. 그 사람, 대체 그걸 어떻게 할까? 상상하다 보니 다시 웃음이 터졌다. 손님 보기 좋으신데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네. 초로의 운전기사가 명랑하게 물었다. 네, 제가 오늘 밤 엄청 즐거워요. 저만 이렇게 즐거워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나도 즐거운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가장 장거리를 뜨는 손님이라서. 와, 잘 됐네요. 막차를 놓치다니. 난생 처음이었다. 집에까지 택시비가 그것이 아주 오래전에 가타오카를 좋아했던 내 마음에 대한 가격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타미리의 첫 번째 소설집 5년 전에 잊어버린 것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 5년 전에 깜빡 잊어버린 것을 읽어드렸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마스다미리 작가답게 관능적으로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 보여주는 섹시함 말고 보여줄 듯 말 듯한 섹시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우리는 더 관능적으로 많이들 느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상할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다 보여주면 상상할 여지가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섹시한 것도 너무 계속 보여주면 좀 질리거든요. 참 인간이 묘해요. 오묘해요. 그쵸?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5년 전에 잊어버린 것 마스다미리 첫 번째 소설집 중에 맨 앞장 5년 전에 깜빡 잊어버린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눴고요. 한 두세 편 정도 더 읽어드리고 싶어요. 관능적이고 섹시한 걸로 마스다미리만의 관능미를 읽어드려 볼게요. 네. 조금은 가볍고 편안한 특별함들을 나눌 수 있는 작가 이야기를 읽게 돼서 저도 조금 더 편안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읽어볼래? 또 만나요. 볼래였습니다. 안녕.